안녕하세요. 수원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 이석원 프란치스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0년 12월 달에 책이 나와서 현재 배포되고 있는 병인 치명 사적 전 6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 책을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요즘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병인 치명 사적이라고 하는 1920년대 붓으로 손으로 쓴 책을 우리말로 다시 바꾸고 현대말로 바꾸고 그다음에 거기다 각주를 붙인 책입니다. 원본이 이제 따로 있죠. 원본은 이제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 역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영인본 치명 사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옛날 한글 고어본인데다가 세로 글씨가 되어 있고 띄어쓰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책과 저희 이제 그 대조 역주본, 제가 왜 대조 역주본을 했냐면은 그 원본을 하나하나 직접 대조해서 현대 표기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각주에 붙였기 때문에 대조 역주본을 합니다. 이 대조 역주본을 만들었는데 이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방대한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도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색인도 붙였는데 그것을 하나의 이제 따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병인 치명 사적 제6책이자 부록입니다. 사적 제6책을 제대로 활용할 때 병인 치명 사적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좀 짧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 책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병인 치명 사적을 보통 분들이 이제 이용할 때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이 무엇일까 할 때, 찾아볼 때, 이 책을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페이지 넘겨가면서 읽어볼 수도 있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통 경우는 이 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가서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때 대부분은 특히 순교자분을 대상했기 때문에 순교자분 아니면 순교자 관련된 분들의 이름, 그 다음에 이 순교자와 관련된 지명들, 이 인명과 지명, 이 두 가지가 보통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고, 그것을 어떻게 찾아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이 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서 저희가 부록으로 그걸 자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길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 이제 첫 번째 하면 이 세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기는 보통 이 내용 중에 있는 항목들을, 단어들을 가나나 순으로 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인명, 지명, 그 다음에 기타로 크게 분류했습니다. 이 세기는 이제 본문에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여러 항목들을 가나나 순으로 이제 배치한 것인데, 배치하고 그다음에 그 쪽수를 이제 표시한 거죠. 찾아볼 수 있게. 근데 저희는 이제 워낙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따로 별책을 만들었고, 별자리 3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색인도 다시 인명, 지명, 기타로 분류를 해서 사람 이름은 사람 이름끼리, 지명은 지명끼리 찾아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5권으로, 5책으로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색인에도 이제 그 권과 그 책과 그 쪽수를 함께 이제 그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1책에 몇 쪽, 3책에 몇 쪽, 4책에 몇 쪽, 이런 식으로 순서에 맞게 배열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셔서 찾아 들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명만 봤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해도 1,400명이 넘는 순교자와 그 다음에 600명에 해당하는 그 목격 직원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름들의 이제 좀 천주교, 특히 이 당시 천주교 특징이 뭐냐면은, 그분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들은 보통 우리가 성,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천주교의 세례명, 이렇게 3가지를 다 썼는데,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는 세례명을 더 이제 중시하고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일반 이름은 이제 빠지고
성과 설명만 같이 부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서건 프란시스코인데 이서건 프란시스코라고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프란시스코, 그냥 부를 때 프란시스코. 그래서 증언할 때도 이 프란시스코가 어떠어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언했기 때문에 저같이 제 이름같이 이서건 프란시스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프란시스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성이 이제 흔한 성이라든가 또 세명도 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세명 같은 경우는 같은 세례명인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순교자만 봤을 때 저희가 같은 김 베드로라도 그 사람의 이를테면 나이, 그 다음에 순교지, 순교 방식에 따라서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 분류했기 때문에 분류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알파벳으로 순서를 붙였어요. 이를테면 김베드로 A, 김베드로 B, 김베드로 C 이런 순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는데 김베드로 같은 경우는 장모치 17분이 되기 때문에 A부터 시작해서 Q까지 이제 분류가 됩니다. 김바울 같은 경우도 김바울로 A부터 김바울로 H까지 이렇게 구분했어요. 만약에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김베드로라는 이름 안에 태경 안에 이 사람들이 다 섞여서 이제 쪽수가 표시가 되어 있죠. 물론 그걸 찾아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대순대로 이제 그걸 구분해서 순교자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A는 몇 쪽, 순교자 B는 몇 쪽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해놨다. 그리고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김베드로 A와 B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본문을 알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부록에 저희가 제일 먼저 만든 표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표가 증언 대상자 도표라고 해서 가나다 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권책에 흩어져 있는 순교자를 같은 행제 가진 사람 동명인이 아니라 같은 행제 사람끼리 묶어서 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베드로 같은 경우도 김베드로 A, B, C에 맞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김베드로 이제 A부터 시작해서 B에서 이제 A, B부터 E까지는 이제 한 건밖에 없어서 표 하나지만은 김베드로 F 같은 경우는 이제 2건이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김베드로 H 같은 경우는 4건이 확인이 돼요. 그리고 한 대 묶었을 뿐만 아니라 병이 치명 사적 외에 다른 자료에서도 그 순교자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같이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순교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놨습니다. 이런 것도 참조해 보실 수 있게 돼 있고요. 지명도 마찬가지 도표를 해놨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되시는데, 그래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게 이야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순교자 표도 있지만 순교자 말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분이 김대거 신부이시잖아요. 김대거 신부는 이제 1840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병인치명 사적의 순교자일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그 김대거 신부의 살아 생전에 김대거 신부님과 만나서 성사를 받거나 그분과 관계에 있거나 그분들의 그 친척 관계에 있는 분들이 병인년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함께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 세길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김대거 신부님 옆에 저희가 이제 병호 순교자라고 이제 간략하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찾아보기 쉽게 했고, 그 다음부터 보면 1권에 552쪽, 2권에 109쪽, 115쪽, 377쪽, 435쪽, 439쪽, 3책에 153쪽, 179쪽, 4책에 125쪽.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김대거 신부가 어떻게 이제 이 기록에 언급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책에 555쪽을 이제 찾아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김루도비코라는 순교자에 대한 기록인데 거기 김대거 신부가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김루도비코는 충청도 내포 구교집 사람이요 김대거 신부 일가라, 즉 김대거 신부의 친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거 신부가 김루도비코라는 순교자의 친척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궁금증이 있죠. 그렇다면 김루도비코는 누구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게 되면은
김 루도비코에 대해서 이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기록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봤던 책에서 여기서 김 루도비코를 이제 찾으면은 옆에 이제 김명집의 이름과 함께 순교자 그 다음에 그 역시 책과 쪽수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앞에 얘기했던 그 제 일부의 책에서 또 루도비코를 찾아가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46쪽에 루도비코 김명집 보면서 침일기하는 자료에도 루도비코 언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증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이제 그 6권 39쪽과 12권, 그 다음에 14권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김 루도비코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6권 39쪽, 12권 11에서 16쪽, 그 다음에 14권에 14, 15쪽을 찾으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권가 쪽은 이 책의 쪽이 아니라 원본의 쪽인데 저희가 그 원본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것도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김 루도비코 같은 경우는 여기는 나오져 있지만 이 앞에 보시면은 21권 4쪽이라는 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거는 김 루도비코의 기록 중에 마지막 4권 125쪽이 있죠. 이 기록을 이제 다시 찾아가 보면은 여기도 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김대건 신부의 사촌이자 치매일기 535에 있는 김 루도비코의 당직, 오촌 조커이다. 여기서 말하는 김 루도비코가 바로 김명리 루도비코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김대건 신부의 일가가 김 루도비코뿐만 아니라 김 베드로, 그 밑에 보면 김 베드로 동생인 김 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김 베드로 칠촌인 김중명까지도 다 김대건 신부의 일가임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찾아가 들어가 보면은. 그리고 김 베드로는 김대건 신부의 사촌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김 프란시스코도 역시 김대건 신부의 사촌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고, 또, 김명직 루도비코와 김대건 신부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제 몇 초인지는 알기가 어렵지만은, 김 베드로와 김대건, 그 다음에 김 루도비코의 관계를 통해 보면 적어도 김 루도비코가 김대건 신부의 그 아저씨뻘 된다라는 것도 추정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색인과 그 다음에 도표를 통해서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분들의 관계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색인과 도표, 그 다음에 본문을 이제 찾아가 들어가면서 김대건 신부와 또 김대건 신부에서 파생되는 김 루도비코와 김 베드로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이 병인치매 사적의 기록들을 우리가 통해서 당시 순교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계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됐다,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인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병인치매 사적을 이제 좀 더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지명을 통해서 어떻게 또 찾아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